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3분 남았는데요. 간밤에 미증시의 이 하락 움직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여파가 올 것인가, 이 부분을 착안해서 오늘 개장초 분위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시장은 보합권 정도에서 큰 폭의 좀 조정은 아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물론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제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정도, 코스닥은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선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정거래일 대비로는 약간 밀려 내려가면서 2670선대 부근 턱걸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거래일 대비로는 약 10포인트 가깝게 하락한 수준이고요. 보시면은 0.36% 정도 제한적인 하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2% 넘는 강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약간의 되돌림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분은 들어와 있는데요.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0.02%, 이 정도 0.08포인트,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제한된 상승이고요. 889.16포인트, 거의 890선 언저리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이 대선의 여파가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은 오늘도 그의 연장선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신원종합개발이라든지 덕싱하우징, 이 대선의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어제는 원전이라든지 건설, 건자재,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이 벤처 업체들 이쪽으로 관심이 쏠렸다면은 오늘 연속성으로는 건설, 건자재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움직임, 도시재생 쪽 이쪽 키워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간밤에 이 상품 가격이 다시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국제유가는 하락하기는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프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군들의 갭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대선 쪽으로 보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이 어제도 급등했는데요. 오늘장 14%에 육박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15%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덕신하우징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5% 정도의 제한된 상승이었지만은 건자재 쪽으로 맥이 이동할 것인가 관심 가져 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14% 정도의 상승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쪽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다가 종목 검색창에 플라스틱이라고 치시면은 두 종목 나오는데요. 에코플라스틱하고 코롱 플라스틱 있습니다. 두 종목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이제 플라스틱 만들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11일)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주봉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런 생채기가 났던 우리 증시 과연 어느 정도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오늘 주봉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특별한 일정이 있다기보다는 인덱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KRX, 빅K, 뉴딜 지수 정기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일정 우리 증시 어떻게 반영이 될지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뭐 글로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했는데 간밤에 이벤트 오픈이 되었고요. 그럼 하나씩 오늘 우리 증시의 반응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나란히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62%, 동시효과 구간보다 더 밀리네요. 꽤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2663.5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2.21%의 강한 반등이었다면 오늘 일정 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의 되돌림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5일 이동평균선 여기에서 저항 뚜렷하게 좀 부딪힌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막판에 좀 끌어올린 부분에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그 다음날 되돌림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에 따른 반작용인지는 또 장중에 흐름 보시면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0.8% 정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2660선대에도 좀 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낙폭 깊어지고 있는 시작 상황이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또 중심한길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서요. 오늘 장에서 반작용도 없습니다. 밋밋하게 전일 종가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888.33, 888.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가 889.08포인트니까 거의 1포인트 미만의 제한된 하락 움직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현 선물 포지션이 동일하네요.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팔고 있고요. 개인만 현 선물 모두 다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529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186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개인이 사들이고 있는데 711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벌써 닷새 연속해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포지션 동일합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점도 동일한데요. 외국인 한 1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는데 현재는 115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 나란히 지금 매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2,000계약 정도 팝니다. 또 개인이 2,000계약 정도 사들이고요. 기관이 관망세고 수급 구도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들이고 기관이 관망 이렇게 장 초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죠. 현재 코스피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물량이 좀 많이 출회돼서요. 400억 정도 순매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143억 원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확인해 보시죠. 거래소는 낙폭이 좀 깊은 상황이어서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훨씬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쪽은 전기전자 1.64%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40만 원도 이탈하나요? 앞자리가 바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낙폭이 가장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지수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7만 원 선 위로 훌쩍 올라서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금 7만 원 선 테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만 100원, 7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에 속해 있는 IT 대형주들이 오늘 힘을 쓰지를 못하면서 업종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지수의 영향력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오늘 전기전자 종목군들이 지수를 좀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조업 섹터 그리고 서비스업이라든지 증권 섹터도 마이너스권 기록하는데요. 1% 안팎의 고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티는 쪽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나마 좀 나은 쪽이 은행 섹터, 그리고 의료정밀, 운수창고, 섬유의복, 건설 섹터 순인데요.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 한 종목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다 밀립니다. 어제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 2, 3위에 낙폭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1.7% 정도 하락하면서 여전히 7만 원 선을 주고 줄다리기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4%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40만 천원권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1% 정도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지금 낙폭을 합하면은요, 지수를 15포인트 정도 끌어내립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낙폭이 19포인트, 세 종목 하락분만 15포인트, 세 종목 제외하고 보면은 그다지 체감 온도가 낮지는 않을 텐데 워낙에 세 종목의 여파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급등을 했던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시장 분위기가 꺾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1% 정도의 제한적인 조정 움직임 나타나면서 카카오는 어제 종가가 딱 1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착해서 쭉쭉 더 뻗어나갔으면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바라실 테지만 현재 주가는 다시금 9만 원대 99,2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어제 화려하게 시세를 냈었는데요. 오늘은 1.6%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도 이렇다 할 시세를 내지 못하고요. 삼성 SDI 나머지도 1% 안팎의 하락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습니다. 반반 정도로 섞여 있고요. 상승과 하락이 모두 다 제한돼서 1% 미만의 상승과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 0.6% 오르고요. 셀트리온 제약 0.8% 정도의 상승불 켜고 있고, 게임 섹터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보합 정도,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 쪽으로는 소폭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쪽 톱10에서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1% 미만으로 왔다 갔다 제한적인 등락 움직임만을 보여줍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 개수로 봤을 때도요, 오늘은 하락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1,400개 정도가 하락하고 있고, 상승 종목은 700개, 3분의 2 밀리고 3분의 1, 네,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대입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1,400개 정도 오르고 하락 종목이 700개, 3분의 2가 오르고 3분의 1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인 즉슨 시장의 대형주들이 좀 부진을 하고, 그리고 또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 밀리는 개수 대비로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시장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 코스피가 0.6% 정도 밀리는 반면 코스닥은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현재 0.24%, 코스닥은 오르면서 890선 위에서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 종목 하나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AT세미콘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1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3자 배정 유증이라든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도구를 통해서 지금 자금 유치 성공했다라는 개별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밖에는 여전히 대선과 관련된 그 여운이 시장에는 감돌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쪽은 역시나 이런 건설, 건자재 쪽, 도시재생 쪽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화공역이 현재는 1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원종합개발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덕신하우징도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까뮤유엔시 10% 정도 상승, 삼부토건도 10%가량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힘이 좋습니다. 시장을 장악하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뭐 이건 홀딩스라든지 이런 건설 건자재 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 음봉을 기록하거나 혹은 윗꼬리를 다는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현재 한신기가가 5%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건자재, 도시재생 이쪽으로 상당히 눈에 띄네요. NX도 조금씩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 뭐 특수건설 쪽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가닥이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떤 쪽부터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죠. 최원주 전문가님. 예. 오늘 저는 건자재 쪽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한샘이 오늘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리바트가 지금 1%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건설 섹터, 건자재 섹터 이제 앵커님께서 물으셨는데, 물론 둘 다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자재 섹터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뭐 그 이유는 뭐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건설 섹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고, 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뭐 시멘트, 뭐 이쪽 철골 이쪽으로 계속 가격 부담이 건설업체에 있다. 물론 분양가를 높여서 잘 팔리면은 다 커버가 되지만은 뭐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건자재 섹터가 조금 더 좋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샘이랑 현대리바트 둘 다 강합니다. 뭐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은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 그러면은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이 조금 더 어떻게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은 뭐 한 600억 원 정도로 물론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안정성을 좀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저는 뭐 차라리 이제 건설 섹터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좀 그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쪽이 조금 더 뭐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 건자재 쪽 이쪽 포커스 맞춰주셨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근데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섹터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리오프닝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뭐 엔터주들, 뭐 SM, JDIP, YG엔터, 그 다음에 하이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항공주라든지 혹은 뭐 면세점, 카지노 등등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엔터 쪽이 조금 더 이제 이끄는 그런 이제 양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는 이제 이 리오프닝 쪽 계속해서 이제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쪽, 이 부분은 국제 유가와 연동해서 또 최원주 전문가도 여행이나 항공은 이제는 좀 관심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의 시선이 좀 모아집니다. 움직이는 종목군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 2, 3위 이쪽 IT 섹터 왜 이렇게 흔들리나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한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40만 원이 지금 무너져서 시가총액 1, 2, 3위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살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밸류에이션 그렇게 싸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일단 바닥을 찾는 국면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지수가 다른 종목들 같은 게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버텼는데 이제는 이들 종목이 빠지면서 지수를 좀 압박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가총액 1, 2 종목들이 결국에는 좀 빠져주면서 그래서 지수가 위로 갈 수 있는 좀 여력을 좀 남겨둬야 되거든요. 지수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본다면 지수의 조정 국면이 이제 좀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저는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 좀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빠질 때 긍정적으로 지금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시가총액 1, 2, 3위 종목군들 당분간 좀 어렵겠지만은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곡물 쪽 보겠습니다.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곡물가라든지 비료 가격 상승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효성 OMB가 현재는 6%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누보도 보겠습니다. 누보 현재 5% 정도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 재차 좀 상승권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 곡물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이러한 양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상승이 나와버리는 그런 이제 형태가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협상이 이제 좀 진전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부분이 완전하게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이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이제 우려감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곡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시장의 인식이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효성 OMB나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 등 이제 이 전체적인 종목들 자체가 많이 이제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은 대략 한 10%, 20%지만 하락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의 급락을 걱정을 해야 되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굳이 신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만 보는 정도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보유자분들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은 빠져나올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워낙 웅크리고 있어서 한 번쯤은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올릭스가 한 4.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틸렉스 보겠습니다. 유틸렉스가 지금 정적 VI가 발동이 됐었는데요. 사실 뉴스는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이 킬러 T 세포 치료제 임상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 완전관에 재확인됐다라는 내용으로 이 종목이 어제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윗꼬리가 길게 형성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오늘장 다시금 또 기운을 차리면서 현재는 9%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쪽이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오릅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체크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5% 정도까지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2.6% 정도, 셀트리온 제약도 3.3% 오름세 나타내면서 바이오 쪽에서 이제 힘이 응집되는 모습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원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일단 셀트리온 쪽부터 먼저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2.6%,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주,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녹십자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뉴프렉스, 지금 강보아, 올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5% 넘게 6% 가까이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바이넥스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지금 보합권이고, 지금 좋은 4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SK바이오팜이 오전에 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되돌려 놓는 모습.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적 주목해봐야 되는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쌍바닥 나온 것 같다고 업종 차트가. 제가 지금 주가를 잠시 보면은요. 일단은 그냥 제가 지금 그렇고 일단은 쌍바닥 업종 차트로 쌍바닥 나온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좀 관심 좀 가져보자. 하도 제약바이오 D이신 분들이 좀 많은데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실적 나오는 제약바이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바이넥스 그다음에 SK바이오팜, HK이노엔 경동제약, 녹십자는 4분기 독감 백신 때문에 매년 일시적으로 4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은 좋은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는 움직임. 저는 제약바이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실적 나오는 제약바이오, 올릭스 이런 것도 오늘 단기간에 좀 급등했어도 괜찮지만 펀더멘탈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움직임까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쪽은 오랜만에 움직이니까 김영우 전문가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약바이오 쪽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갈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각 치료제들, 코로나 치료제들이 최근에 이제 신풍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동제약 등등 이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차근차근 이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원자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많이 조정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 모멘텀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끌어주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업황에 대한 이 바닥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이제 잡히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상당히 말씀 주셨듯이 실적이 상당히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많이 저평가 구간에 있으면서 또한 이제 임상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이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이 많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제 그 종목 상담 시간에 이제 환인제약이라는 종목에 한번 상담을 드렸었는데,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실적은 상당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이제 조정이 나온 그런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쪽은 많이 조정이 나온 구간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크게 더 빠질 이러한 구간 없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만 남아있는 sek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별적인 매매를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임상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잡아가면 마찬가지로 또 좋은 수익이 나와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리오프닝 쪽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 체크 포인트에서 최원주 전문가님도 유가와 연동을 지어서 여행항공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는 좀 사모아도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행하고요, 항공하고 카지노까지 좋습니다. 한번 시세를 먼저 좀 보시죠. 오늘장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항공 섹터 내에서는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쪽으로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드투어가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이 요즘 항공주 움직일 때 좀 탄력이 좋죠. 7% 정도의 오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도
여행도 한 6% 정도. 참 좋은 여행은 직전 고점을 거의 뚫어냅니다. 참 좋은 여행 추세 만들어가면서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라든지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레드캡투어 쪽도 좋고요. 카지노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GKL이 현재 6% 정도까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늘장 좀 강하게 좀 상승세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또 오늘장 강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일단은 카지노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지금 한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도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GKL은 지금 한 5% 정도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뭐 카지노 이쪽 같이 좀 묶어서 본다면은 역시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금 외국에서 입국하는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백신 패스 1차, 2차 뭐 다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오전에 파라다이스, GKL, 그럼 롯데관광개발 등 지금 강원랜드보다 이쪽 외국인 카지노 쪽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원랜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한 1% 중반인데, 지금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은 모두 다 5%대 상승입니다. 역시 뭐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행주들이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쪽 얘기인데,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하락을 하면 항공유나 유류 할증비가 이제 결국에는 좀 부담을 덜 것으로 보여가지고 뭐 수혜를 입겠죠. 그러나 이제 제주항공이나 TA항공, 뭐 LCC들 좋습니다. 좋은데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앞두고 있거든요. 유상증자 받으실 분은 사더라도 안 받으실 분은 차라리 다른 LCC들 쪽이 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나 모두투어가 오늘 제일 강한 거는 그동안에 주가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다시 되돌리는 폭이 제일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여행주도 다 괜찮습니다. 모두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인터파크까지 다 괜찮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선별적으로 종목을 나눠서 사시던지 아니면 하나에 뭐 사셔도 뭐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워낙에 좀 돋보이는 종목군,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장에서 대체로 어제와는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주들은 다소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어제 원전 쪽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오히려 오늘장에서 쉬어가거나 혹은 하락하고, 그리고 또 조금은 탄력이 좀 둔했던 종목이 좀 더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성파워텍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 16% 정도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장에서는 잠잠합니다.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1% 미만의 제한된 상승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재료에 있었는데 워낙에 상승분이 빠르게 반납이 됐습니다. 에너토크 보겠습니다. 에너토크도 강보합권 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완전 시세가 꺾인 게 아닌 게요. 한신기계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기계는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BHI도 오늘장에서 7%나 오르면서 원전주들 내에서도 온도차가 좀 크게 벌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은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상승이 조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어느 정도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이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충분히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역시나 이미 많이 올라온 구간이다라는 거겠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유자분들은 추세가 아직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아직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수급의 이제 어느 정도 이 활동성, 수급이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는 잘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시되 이제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제를 해야 될 만한 때가 아닌가. 이제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대장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많이 상승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 크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필수적으로 이제 기자들을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지켜보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이제 신규 접근보다는 이제는 좀 새롭게 올라올 만한 그런 이제 이 섹터 쪽,
이 종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밀려나서 당시에 최현수 전문가님이 지금 팔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정리하세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밀렸던 종목군들이 오늘 대체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에서라도 빠져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반대로 또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뭐 덕성이라든지 서현 이쪽으로는 어제는 강했지만 오늘은 또 빠져나오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좀 알려주세요. 최현수 전문가님. 예. 그 윤석열 당선자 관련주 뭐 서현이라든가 이쪽은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로 인해서 뭐 TS 릴리온, 뭐 코나이 뭐 이런 쪽이 어제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올라오면 팔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주가는 뭐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펀더멘탈에 별로 이상이 없으면은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TS 릴리온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코나이는 실적이 좋습니다. 대신 이재명 경기화폐 이쪽으로 좀 묶여가지고, 좀 요즘에 많이 좀 피해를 입는 쪽인데, 펀더멘탈 괜찮으니까 코나이는 시간이 지나면은 실적 확인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 회복될 것입니다. 1, 2, 3, 4분기 다 실적 좋았기 때문에 코나이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체크를 했고요. 정치권 내에서 뉴스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나왔네요. 그래서 물론 대선은 끝났지만은 또 내년에 2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서 정치권 내에서의 판도 변화는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